여러분, 혹시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깬 적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저는 거의 매주 그런 일이 있어요. 너무 아파서 울음이 나올 지경이에요. 노우 닥터 그 순간 다리에 칼로 찌르듯이 밀려오는 통증에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김순자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죠. 이미지 프롬프트 침대에서 다리 쥐로 고통받는 74세 여성의 모습, 밤늦은 시간 어두운 침실 배경. 환자 저도 그래요. 물 좀 마시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다시 자려고 하는데 또 나면 어떡하나 걱정돼서 잠을 못 자겠어요. 박영호 어르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이렇지 뭐 하며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최근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면서 붓기까지 생겼거든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이영호 어르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심부정맥 혈전증이었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폐로 혈전이 퍼져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위험한 건가요? 저는 다리 쥐가 나면 그냥 참고 있었는데. 김인석 어르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내 탓이라 생각하고 넘기셨던 그 증상이 사실은 몸 안에 혈액순환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병원 상담실. 환자 정명숙 68세.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정명숙 어르신, 바로 그 답을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47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면서 보았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7년 경력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노후 닥터 김영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증상, 많은 분들이 단순한 근육 문제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순환기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응급실에 오신 76세 이영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자주 쥐가 나고 붓기가 생겼다고 오셨는데 정밀 검진 결과 심부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폐로 혈전이 퍼져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60세 이상 시니어 3분 중 1분은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깨는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정작 중요한 건강 신호를 놓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는 다리 쥐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미리 말씀드리면 다리 쥐나는 진짜 원인 6가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 5가지, 갑작스런 쥐를 바로 풀어주는 응급처치법 4단계, 그냥 넘기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신호 5가지, 자주 묻는 궁금증 크유앤드어. 이 영상 하나면 오늘 밤부터라도 훨씬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리 쥐나는 진짜 원인 6가지. 많은 분들이 근육이 놀랐겠지, 전해질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이상 신호일 수 있어요. 첫째, 근육 과다 사용. 익숙하지 않은 활동을 갑자기 많이 하면 근육에 피로물질이 쌓이면서 쥐가 발생합니다. 평소 집에서 쉬시던 72세 박영호 어르신이 손주들과 하루 종일 걸어서 공원을 다녀온 날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활동량 증가는 노화된 근육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잘못된 수면 자세. 무릎 구부리고 자야 편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무릎을 굽힌 채로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처지게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어 새벽에 쥐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셋째, 수분과 전해질 부족. 우리 몸은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어야 근육 수축과 이완이 잘 됩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일부러 안 드시는 분들은 이 균형이 무너져 쥐가 잘 나게 됩니다. 넷째, 노화에 따른 근육과 신경 변화. 6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줄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지면서
조그만 자극에도 쥐가 쉽게 날 수 있습니다. 요즘 따라 자주 쥐가 나요 하시는 건 몸이 나빠졌다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관리를 더 해줘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혈액순환 문제. 특히 당뇨,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74세 김순자 어르신은 한쪽 다리에 자꾸 쥐가 나고 붓기까지 생겨서 검사해보니 심부정맥 혈전증이었어요.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 이뇨제,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중 일부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쥐가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약을 바꾸고 나서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꼭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이 6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5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응급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께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물론 대처할 수 있지만 미리 예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첫째, 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 잘 때 다리 자세 하나만 바꿔도 쥐 나는 횟수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은 무릎을 곧게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은 자세입니다. 가능하면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해주시고 무거운 이불보다는 가볍고 유연한 소재를 선택해주세요. 72세 박영호 어르신은 평생 쭈그려 자는 게 편했어 하셨지만 일주일 동안 자세만 바꾸고 나서부터는 쥐 나는 일이 확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자기 전 스트레칭 5분.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투자해서 가볍게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쥐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추천드리는 동작.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 뒤로 쭉 뻗어 종아리 늘려주기 30초.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30초. 침대에 누워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 돌리기. 셋째, 수분과 전해질 충분히 섭취하기. 하루에 물을 1.5ml 정도 천천히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조금씩 줄이시는 게 야간 배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는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75세 김인석 어르신은 매일 저녁 바나나 1개씩 먹었더니 정말 밤에 쥐 나는 일이 거의 사라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넷째,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않기.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책을 읽느라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은 다리에 피가 몰리게 해서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만 일어나서 간단한 다리 펌프 운동을 해보세요. 다섯째, 복용 중인 약물 점검하기.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증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그 이후부터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절대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바꾸면 안 되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해요. 이 5가지만 지키셔도 밤마다 깜짝 놀라 깨는 쥐 증상을 큰 폭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4단계 응급처치법 4단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세요. 예방이 아무리 중요해도 살다 보면 갑자기 자다가 혹은 외출 중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당황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뻣뻣하게 누워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응급실에서도 제가 꼭 알려드리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법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근육이 갑자기 수축돼서 뭉친 상태를 풀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입니다. 너무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랄 수 있어요. 혼자서 힘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단계 종아리 근육과 발바닥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끝 당기기로 급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이번엔 종아리와 발바닥을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해주세요. 지나치게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 손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3단계 승산혈 지압하기. 이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 아주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종아리 뒤쪽 중앙에서 가장 볼록한 부분, 그 지점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 거기가 바로 승산혈이라는 지점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한 번 누를 때 3초간 꾹, 1초 쉬고 다시 3초 누르기를 5번 반복해주세요.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4단계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기. 마지막 단계는 온찜질입니다. 뜨겁지 않은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쥐가 났던 부위에 10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근육이 더 빠르게 이완되고 남은 통증도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뜨겁게 하시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손등으로 살짝 확인했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조절해주세요. 이 4단계만 잘 기억해 두셔도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승산혈 지압은 밤중에 침대에서 누운 채로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5단계 절대 넘기면 안 되는 위험신호 5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증상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뜨거워질 때. 붓기, 열감, 피부색이 붉게 변하면 심부정맥 혈전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떡이 폐로 올라가면 폐색전증으로 생명 위험합니다. 둘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계속될 때. 정상적으로는 10에서 20분이면 근육이 회복됩니다. 몇 시간 이상 지속되면 근육염,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다리가 창백하거나 차가워지고 감각이 둔해질 때. 얼음처럼 차갑고 감각이 무디면 급성동맥 폐색 등 혈액순환 장애 신호입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넷째, 쥐가 날 때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플 때. 호흡곤란, 가슴 통증은 폐색전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므로 119에 즉시 연락하세요. 다섯째, 쥐가 자주 나면서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들 때. 걷다가 휘청거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면 척추 신경 압박이나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건강은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훨씬 덜 고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리 건강도 마음 건강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